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2023-2024 회계연도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그중 절반 가까이는 사용되지조차 않은 것으로 시 감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케네스 메이아 LA시 회계감사관이 지난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숙자 예산 13억 달러 중 실제로 지출된 금액은 5억 9,900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이아 회계감사관은 지출이 안 된 이유로 느리고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 방식을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메이아 회계감사관은 2024년 올 한 해 전체 노숙자 수가 2% 감소했다고 인정했지만 LA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꼬집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맥 게이츠 전 하원 의원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게이츠는 지명자는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불필요하게 오래 지속되는 워싱턴의 난투극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게이츠 지명자의 과거 성매매 의혹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게이츠가 여성들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까지 공개되면서 자질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게이츠가 성관계를 대가로 여성 2명에게 약 $10,000를 송금했다고 연방 수사관이 작성한 자료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언론 보도에선 게이츠가 17세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여성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게이츠는 부적격 인사 논란이 제기된 여러 트럼프 2기 강요 후보자들 가운데 상원 인준 통과 가능성이 가장 낮은 인물로 꼽힌다고 언론들은 판단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뽑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재택근무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 공동수장으로 지명된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향후 추진할 연방정부 구조조정안을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연방 공무원들을 일주일에 5일 사무실에 나오도록 한다면 많은 수가 자발적으로 그만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NN은 재택근무를 금지하고 정부 기관을 워싱턴 DC 밖으로 옮기면 많은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떠날 것이라며 새 트럼프 행정부가 공무원 숫자를 줄여 정부 예산을 아끼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2기 백악관이 재택근무 중단을 강행하면 연방공무원 노조와 충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핵심 공약인 대규모 이민자 추방이 실제로 추진되는 것에 대비해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정부가 이민자 추방을 추진할 경우 우리는 추방된 멕시코 출신 이민자를 수용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셰인바움 정부는 이미 트럼프 1기 정부 관리들의 저서를 읽거나 트럼프 측근과 접촉하면서 수개월 전부터 준비했다며 특히 멕시코는 추방된 이주민을 재통합한 상당한 경험을 축적해 놓은 데다 잘 작동되는 이민자 대처 운영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내 유학생 수 순위에서 인도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무부와 비영리단체인 국제교육연구소는 2023년 가을부터 2024년 봄 학기 기간 인도 출신 학생들이 중국을 제치고 미국 고등교육 분야에서 가장 큰 유학생 그룹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학년도 미국 내 인도 유학생 수는 33만 1,600명 이상이었습니다. 중국은 2009년 이후 그간 계속 1위를 유지해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29%에 비해 중국도 25%를 차지해 여전히 많은 학생을 미국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유학생은 43,149명으로 전체 유학생 비율 4%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10시간 30분 이상 앉아서 생활하면 신부전 및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샤안 쿠르시드 박사팀은 미국 심장학회 저널에서 영국인 8만 9천여 명의 신체 활동과 심혈관 질환 간 관계를 8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밝혔습니다. 쿠르시드 박사는 이 결과는 하루 앉아있는 시간 10.6시간은 신부전 및 심혈관 질환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는 잠재적인 임계치라며 활동적인 사람도 너무 많이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심장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뉴스입니다. 2022년 재보궐선거에 이어 지방선거를 두고서도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면서 공천에 개입했다고 과시하는 육성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4월 명태균 씨가 김진태 후보에 대해 언급하는 통화 내용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4월 14일 황상무 후보를 강원도지사 후보로 결정했고 김 후보는 결정에 반발해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 무렵명 씨는 강혜경 씨에게
자신이 김진태를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대국민 사과에 나서자 돌연 나흘 전 결정을 뒤집고 경선으로 전환해 결국 김진태 후보를 낙점했습니다. 김진태 지사 측은 단식 농성을 해가면서 경선 기회를 얻어 도민의 선택을 받았다고 명시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게 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6일 김계환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항명 혐의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은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박 대령은 공판에서 당시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거듭 항명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9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군 검찰의 구형은 사법 정의를 조롱한 것이라며 채 해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 주말에 비 내릴 전망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74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예상됩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8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6도, 밤 최저 기온 48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60도, 밤 최저 기온은 25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68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